자, 10월 24일 화요일 상한가 보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반등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어느 쪽이 강세였는지 한번 테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가 오늘 초강세 흐름이었고, 그리고 의료 AI 관련주, 그리고 우크라 재건, 네옴시티 관련주, HBN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였는데, 이 중에 암호화폐 관련주는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와서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미국 법원이 지금 비트코인의 그 상장과 관련해서 비트코인 ETF 미국 그 시카고 거래소 상장과 관련해서 미국 그 정권선물위원회에서는 지금 상장을 안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 그 가상화폐 관련 운용사에서 지금 미국 그 정권선물위원회와 이게 지금 소송이 붙었거든요. 상장하게 해달라. 비트코인 ETF를 상장하게 해서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미국 정권선물위원회에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주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얼마 전에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ETF 상장을 하는 것을 허용을 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냈는데 의외로 미국 그 정선위가 항소를 안 했거든요. 항소를 포기했는데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는 이야기는 정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나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나 운영사가 원하는 대로 이제 그 연말에 미국 시카고 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상장이 되고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지금 현재 암호화폐 관련주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그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되고 거래되기 시작하면 현재 시세보다 10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도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비트코인 관련주가 초강세 흐름입니다. 오늘 위지트가 상한가 갔는데 나머지 우리 기술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 대성창투가 있는데요. 한번 좀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타 의료 AI나 우크라 재건 관련주는 개별 재료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HBN 관련주는 내년 시장 급성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HBN 관련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늘 초강세 흐름이었죠.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질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상한가 간 개별 종목들을 보면 YTN, JS 코퍼레이션, 위지트, 신신제약, 히림 이렇게 상한가 갔는데 이 중에서 위지트하고 히림 정도는 한번 추가적으로 관심 가질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YTN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간 재료로는요, 정부가 그 YTN 지분을 한 31% 갖고 있거든요. 현재 주가 수준으로 환산하면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정부 지분이 31% 가지고 있는데 이걸 주가를 통해서 환산하면 현재 시장 가치가 10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작년부터 매각을 한다는 매각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유진그룹이 인수하는 걸로 오늘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3,200억을 써냈다고 하네요. 시가총액이 현재 시장 가치로 1000억짜리를 유진그룹이 3,200억에 인수한다고 하면 굉장히 경영권 프리미엄도 높게 쳐졌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YTN 현재 주가가 8,000원짜리인데 유진그룹에서 25,600원에 인수를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재료는 굉장히 좋은 재료였죠. 실적 전망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재무적인 안정성은 있는 기업이고요. 특별히 회사는 좀 문제 없는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YTN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매각 절차 이 재료는 오늘 호재가 이미 노출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 강도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자, YTN 일봉 차트인데요. 작년 야간 9월 달부터 정부가 YTN 지분을 매각한다는 그 절차에 시작 들어갔습니다. 정부 지분 매각, 다른 업체로의 피인수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재료가 반영되고 있다가 지난달에 크게 한번 올랐고요. 이제
최근에 와서 주가가 좀 하락했는데 이때는 어느 정도 뭐 호재 노출에 대한 그런 호재 노출 후에 주가가 어느 쪽으로 올라갈지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오늘 상한가 이렇게 끌어올렸죠. 주가에 좀 길게 본다면 이때부터 아마 매각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쭉 올랐죠. 이제 주가 거래된 부분을 보면은 현재 가격 오늘 상한가 갔는데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여기서 좀 거래가 많이 되었네요. 이 가격이 얼마냐면 9,200원에서 9,500원 정도 됩니다. 아마 여기서 오늘 상한가고 내일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요 가격대에서 9,200원에서 9,500원대에서 한번 저항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는 곧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좀 매물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때 요 가격대에서 아마 8,500원 전후에서 좀 매물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추가적으로 9,000원대를 넘어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한 차례 더 오전에 시작하면서 거래가 되면 아마 그때가 단기적인 고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강세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재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으로는 JS 코퍼레이션이 오늘 상한가였는데요. 핸드백 제조업체입니다. 아마 여성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 핸드백을 만들고 그 종합 의류 회사에 OEM으로 의류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오늘 상한가 간 내용은 뭐 외관으로 보면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3분기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3분기 때 영업이익이 323억을 기록했거든요. 작년 비교해서 49% 거의 50% 가까이 성장한 수치인데 실적이 나왔는데 이 실적 요즘에 주식이 상한가 가더라도 이 실적 호실적 하나만으로 상한가 가는 경우는 그렇게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시장에서는 호실적이 나와서 상한가 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 좀 숨은 재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번 3, 4분기 때 영업이익이 323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900억 거의 밖에 안 됩니다. 2천억. 그러니까 분기 영업이익이 300억이면 예를 들면 1년으로 환산하면 1,400억, 1,500억 가량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가총액이 1,900억 밖에 안 돼요. 영업이익 이번에 3, 4분기 나온 영업이익 규모를 고려한다면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3분기 때 너무 잘 나왔다. 너무 잘 나왔는데 4분기 때는 조금 눌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료의 가치는 상한가 같다고 보기에는 뭐 그렇게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으로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급등하게 끌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실적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힘이 벅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실적 전망이나 재무 안정성은 나름 갖춰진 기업인데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 강도는 좀 제한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JS 코퍼레이션 차트입니다. 자, 오늘 뭐 거의 뭐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 이 주식은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뭐 하루에 뭐 몇천 주만 거래될 정도 그런 날도 자주 있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유통 주식 수가 작아가지고 거래량이 거의 없는데요. 오늘 장대 양봉과 함께 오늘 거래량도 오늘 굉장히 많이 텄습니다. 오늘 여기 거래된 가격은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거의 다 된 겁니다. 상한가 부근에서. 즉 지금 나오는 이 매물대, 노란색 매물대가 지금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거의 다 매물대 나온 걸 거의 다 여기서 거래가 다 된 겁니다. 단기 고점 가격이죠. 단기 고점 가격. 좀 차트를 길게 본다면은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지긴 빠졌습니다. 이번에 3,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실적이 나름 안정적으로 나왔음에도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눌려있는 차트인데 과거서부터 이 회사는 실적이 좀 역성장도 가끔 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실적 규모 혹은 회사의 그 이익 창출 규모 대비해서 주가는 좀 많이 빠진 감은 있습니다. 많이 빠진 감은 있는데 오늘 상한가 같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한가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으로 끌고 가기에는
단순히 실적 하나만 가지고 끌고 올라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인 고점 매물대는 오늘 거의 다 소화한 것으로 봐지는데요. 위에 올라가면 그렇게 매물은 없습니다. 매물대는 없기 때문에 제 예상외로 숨은 재료가 있다면 실적 하나만 가지고 단기 고점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우상향 흐름으로 이렇게 끌고 올라가기는 힘들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상한가 간 이유는 단순히 실적 하나만 가지고는 끌어올렸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숨은 재료가 있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단기 고점 돌파하고 좀 조정 나오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인 매매에 국한하는 전략 권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위지트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죠. 자, 오늘 그 비트코인 가격이 33,000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한번 시세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비트코인 시세 차트인데요. 1년 동안의 차트입니다. 24,000달러에서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와서 급하게 좀 올라가고 있죠. 아마 이 부분들이 그 미국 법원에서 비트코인 ETF 상장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에 따라서 연말 정도에는 비트코인 ETF가 미국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상장되고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지금 한꺼번에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재료 자체는요, 이 재료 미국 비트코인 ETF를 증권 거래소에서 상장되도록 이제 허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재료입니다. 굉장히 큰 재료고 나름 지금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의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우하향 흐름이었거든요. 중기적인 우하향 흐름이었는데 오늘 나온 이 재료를 계기로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그 재료로 인해 가지고 아마 추세 반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 강도는 중급 정도 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요. 자, 위지트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좀 차트를 길게 본다면 많이 빠졌죠. 이 종목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쭉 빠졌다가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네, 아마 어제 올랐던 부분은 어제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었고요. 그게 오늘도 추가적으로 급등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갔는데 단기적인 매물대가 지금 여기 거래가 좀 많이 되었고요. 일정 부분 소화가 된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단기적인 고점 가격이 한번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원 정도에서 1,000원 정도에서는 매물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요 1,000원 정도에 있는 이 단기 고점을 한번 뚫어야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아마 요 가격대 1,000원 전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요거 돌파하고 나면 추세적인 우상향 흐름을 계속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일단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좀 소형주고 동전 800원짜리 주식밖에 안 되는데 조금 소규모로 좀 길게 보고 투자할 수 있는 바이 앤 홀드 해도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오늘 신신제약의 상한가 갔는데요. 아시다시피 근육통, 관절염, 파스 이런 거 만드는 업체죠. 오늘 상한가 간 재료로는 중국 최대 제약사가 시노팜이라고 있는데요. 이 업체와 함께 중국 온라인 유통시장에 진출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540만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72억밖에 안 되거든요. 네, 꽤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징적으로 시노팜이라는 중국 최대 제약사와 중국 그 전자상거래 시장, 중국 온라인 유통 판매 시장에 진출하기로 계약 맺었다는 이 상징적인 요 재료 때문에 주가가 오늘 상한가 간 게 아닌가. 5년간 540만 달러는 그렇게 꽤 큰 규모는 아닌데요. 어쨌든 중국 최대 제약사와 거래를 아마 첫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마 시장을 보다 더 추가적인 계약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현재 주가에 오늘 상한가에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일단 재료 가치는 꽤 높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재무적인 안정성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 강도는 좀 제한적인 단기 매매에 국한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꽤 큰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신신제약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주가가 최근에 와서 쭉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이 부분이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신신제약은 여러분들 한번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니들 관련주. 이 마이크로 니들이 뭐냐면 파스인데요. 파스 속에 조그마한 침이 붙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아주 미세한 침이 파스 밑에 속에 이렇게 침이 여러 개의 마이크로 침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시장 규모가 굉장히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그런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기대감으로 지금 이때 한번 상한가 갔었고요. 그 뒤후에 뭐 한번 한 차례 더 올랐다가 쭉 빠졌다가 오늘 중국 시노판과의 그 온라인 공동 진출 계약으로 이렇게 상한가 간 모습입니다. 재료 자체는 그렇게 꽤 큰 재료라고는 볼 수 없는데요.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들이 급한 반등이 나오는 그 와중에 전반적으로 매기가 순환매도 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단기 고점 8,000원이 단기 고점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여기서 아마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소화하고 나서 뭐 추가적으로 주가의 추이를 좀 관찰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중국 시노판과의 그 중국 시장 진출 규모 재료가 오늘 큰 계약 규모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좀 오버해서 과도하게 좀 올랐다는 좀 느낌은 좀 듭니다. 이제 그런 거 고려해서 너무 강세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안 좋겠고 뭐 좀 짧은 단기 매매에 국한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요. 자, 끝으로는 히림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 이렇게 공통 분모가 좀 있는데 이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강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히림은 건축 설계 감리업체, 건축소 사무소, 건축 사무실 그러니까 건축 설계 업체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상한가 간 재료로는 그 사우디 투자부와 그리고 현대건설과 함께 히림이 사우디 내 각종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3자 MOU를 체결했다는 겁니다. 사우디 투자부, 현대건설, 히림 이렇게 세 개가 3자 MOU를 이렇게 맺었다는 거거든요. 사우디에서 앞으로 각종 건설될 건설 프로젝트는 사우디 투자부와 현대건설, 히림이 서로 협력해서 한다는 건데 오늘 나온 이 재료의 주체는 현대건설이 아니고 히림이었습니다. 히림이 현대건설과 함께 사우디 투자부와 같이 이렇게 공동 사업을 이렇게 진행한다는 그 내용이었거든요.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현대건설과 사우디 투자부를 끼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나름 재료는 괜찮았습니다. 먹혔습니다. 현대건설이 아니고 히림이 주체였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는 아주 좋게 받아들인 것 같고요. 실적 전망과 재무적인 안정성도 괜찮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 강도는 조금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고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자, 히림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단기적인 고점 돌파했죠. 여기가 9,500원대가 단기 고점이었는데 오늘 거래도 수반되면서 이제 고점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좀 차트를 좀 길게 본다면 네, 아마 이때 같아요. 히림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분류를 하거든요. 이때 작년 11월경에 한번 삼부토건 관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들이 아주 강하게 움직인 적이 있는데 그때 히림도 올랐습니다. 히림이 이때 한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한번 급하게 올랐다가 큰 폭의 조정이 나왔고 그때 또다시 반등 나왔다가 쭉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또 올라가는 아마 이때부터는 네옴시티 관련주로 지금 부각이 된 거죠. 네옴시티 관련주로 부각되고 오늘 상한가 간 모습인데 단기 고점을 돌파한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주가의 위치는 제가 보기에는 좀 괜찮은 위치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1차적인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1차적인 매물이 나올 가격대는 여기입니다. 15,000원에서 18,000원 사이 여기가 1차적인 저항 받을 것 같고요.
2차 저항은 13,300원에서 13,500원 여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돌파할 것 같아요. 여기는 아마 내일 정도 되면은 11,500원에서 12,000원 요 사이에서 한번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히링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1차적인 저항선 돌파하는 여부를 좀 확인하고 접근해도 괜찮고요. 그 아래에서 내일 시작하는 가격이 그 아래에서 형성되면 뭐 좀 공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